KBS 1라디오 11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상원입니다. 이란은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8배고요. 인구가 9천만 명에 달하는 대국으로 중동의 맹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뉴스에 비춰지는 이란은 핵을 가진 나라, 하마스와 후티 반군 등 저항의 축을 지원하고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위험한 나라로 그려지죠. 지난 6월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12일간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긴장감은 컸지만 이란 사람들은 일상을 빠르게 회복했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히잡을 비롯해서 여성들의 복장 규정도 한층 느슨해졌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초대석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그리고 때로는 오해했던 이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찾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오찬과 만찬을 모두 함께하는 파격 의전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빈 살만 왕세자는 1조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은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앱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원에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찬성 몰표가 나왔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 법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양자회담을 열고 경제와 방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35 사우디 판매 방침을 거듭 밝혔고 빈 살만 왕세자는 대미 투자액을 기존에 발표한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규모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과 만찬을 함께하는 등 7년여 만에 미국을 찾은 빈 살만 왕세자를 최상급 국빈 방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디지털 주권을 확립하자면서 정상회의를 연 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인데요. 유럽연합은 규제 대상 7개 기업 중에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게 확인되면 이 기업들은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관광을 하던 중 쓰러졌던 독일인 관광객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베체크 씨 가족 4명은 이스탄불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길거리 음식을 사 먹었는데요. 12일부터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을 호소한 뒤 입원했다 차례로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처음엔 식중독을 의심했지만 같은 호텔에 묵었던 관광객 여럿이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가면서 호텔 시설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현지 일간 사바흐는 호텔 측이 사건 발생 전 건물에 빈대용 살충제로 독성이 있는 인화 알루미늄을 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 플레어가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켜 챗GPT와 X를 포함한 다수 서비스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8시 48분쯤 내부 서비스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오후 11시 42분쯤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지했는데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5분의 1이 클라우드 플레어의 네트워크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트래픽 급증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사실상 만장일치. 미국 연방의회에서 이제 앱스타인과 관련된 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네. 하원에서 이제 먼저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정원이 435명인데 투표에는 428명이 참여했거든요. 반대표 딱 하나 나온 거니까 거의 만장일치 수준입니다. 네. 이날 표결은 민주당 그리고 소수의 공화당 이탈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에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 루이지애나 출신의 극우 성향의 공화당 의원 클레이 히긴스였습니다. 네. 투표에 앞서서 존슨 하원 의장이 법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서 자신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거든요. 법안이. 네.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 방식은 상원 의원 전원이 동의를 해야 하지만 표결이 생략돼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 만장일치 동의를 요청했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에게 법안이 넘어가는데요. 서명을 하게 되면 법무부가 30일 이내에 앱스타인과 관련된 모든 수사 문건을 공개해야 됩니다. 피해자 보호나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열이 허용되는데요. 단순하게 정치적인 민감성, 평판 손상 등의 이유로는 비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서요.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의 철권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재집권한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14일에서 17일까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8%로 취임 직후였던 1월에 47%에서 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당시 최저 기록이었던 34%, 전임자인 바이든 전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인 35%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네.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지지율이 이달 초에는 87%였는데 82%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물가 또 앱스타인 관련 논란이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응답자의 26%만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응답자의 20%만 트럼프 대통령의 앱스타인 사건 처리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앱스타인 사건 처리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밖에 안 됐고요. 응답자의 70%는 트럼프 행정부가 앱스타인의 고객 명단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한지붕 6가족. 참 함께하기 힘들죠. 이렇게 두 되면. 가족도 힘들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동안 공고해 보였던 마가 진영 내부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마가가 좁게 해석하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팬덤인데 넓게 보면 트럼프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보수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언론은 마가 안에는 6개의 이질적인 파벌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반이민, 문화전쟁 강경파, 전통 보수와 기독교 우파,
친기업, 친시장 엘리트, 국방 매파, 온라인 인플루언서 집단 이렇게 6개로 나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에 대한 충성파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라는 큰 지붕 아래서 임시로 결합한 연합체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경제, 무역, 대외 개입, 이민 문제 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오스라는 매체가 누가 진짜 마가인가를 둘러싼 내부의 순수성 테스트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렸는데요. 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앱스타인 파일 논란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걸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갈라진 상황이고요. 6월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을 때도 마가의 고립주의, 비개입주의 진영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반면에 전통 공화당 매파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네. 또 가자지구 사태 대응을 놓고도 전통 공화당 기독교 우파의 친이스라엘 진영, 반이스라엘 정서가 섞인 고립주의 진영으로 갈라졌고요. 해외에서 온 전문 연구 인력의 장기 체류를 위한 H-1B 비자를 두고도 늘려야 된다, 아니다 줄여야 된다라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파 진영에서 아직까지 트럼프와 마가가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을 고려하면 지금 드러나는 균열을 곧바로 트럼프에 대한 집단 이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갈등이 누적될수록 포스트 트럼프 경쟁이 조기 촉발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 중간 선거 다가올수록 의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같은 지역구에서도 친트럼프 후보, 전통 공화당 우파, 대외 개입 반대파, 테크 즉 기술 우파 등이 서로 다른 깃발을 들고 경선에 뛰어들면서 공화당 경선 자체가 마가 대 마가 내전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셔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네. 전통 우파, 네. 대외 개입 반대파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성격이. 근데 네. 집권을 위해서 모였던 건데 네. 자,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키워드 주거니 받거니.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양자 회담을 가지면서 주거니 받거니를 했습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 2018년에 카슈쿠지 암살 사건 배후로 지목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찾은 빈살만 왕세자를 최상급 국빈 방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역시나 또 물어봤습니다. 카슈쿠지 암살 사건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섰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라면서 직접 반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은 빈살만 왕세자가 카슈쿠지 암살의 배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극진한 환대에 화답을 하듯이 빈살만 왕세자가요. 사우디의 대미 투자액을 6천억 달러 약 876조 원에서 1조 달러 1,460조 원 규모로 상향 조정한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사우디에 미국의 F-35 판매하겠다 거듭 밝혔는데요. 최대 48대를 판매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이번 판매가 성사되면 이제 사우디가 이스라엘에 이어서 중동에서 두 번째로 F-35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스라엘의 군사 우위가 약화될 수 있다. 사우디랑 중국이 가까우니까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내각 내에서 일부 우려가 나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판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빈살만 왕세자의 방미를 계기로 또 불거진 문제가 있는데요. 이해 충돌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이 사우디의 호화 리조트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가족 사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이끌고 있는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 사우디 수요 리야드에 트럼프라는 브랜드로 부동산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쿠슈너는 지금 빈살만 왕세자랑 사업 파트너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이해 충돌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말릴 수 있는 짱구. 짱구는 못 말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짱구는 못 말렸는데. 네, 근데 말릴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이요. 어제 일본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을 금지하는 사실상의 한일령을 발령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 관영 중앙방송 CCTV가 짱구는 못 말려 초하려 장렬하는 떡잎마을 댄서즈 일하는 세포 이렇게 일본 영화의 상영들이 중단될 것이다 라면서 이번 조치는 일본 수입 영화의 종합적인 시장 성과와 중국 관객들의 정서를 평가해서 내린 신중한 결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귀멸의 칼날이 중국에서 굉장히 흥행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더 상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긴 했는데 상영 횟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중국이 앞서 2016년에 우리 사드 배치 때문에 그렇죠. 한령을 내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을 향해 한일령이 한일령이군요. 내려진 셈입니다. 네. 무력 압박도 강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중국 해사국이 서해 남부 해역에서 19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탄 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훈련 해역이 가장 가까운 일본 섬으로부터 870km, 본토인 규슈에서 900에서 10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일 무력 시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유학의 자제령이 내려진 데 이어서 중국의 대형 구구 여행사가 일본 관련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웹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아무것도 상품이 나오질 않는 상황이 됐고 네. 지자체 간의 교류도 활발했었는데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을 처리해라, 직접적으로 사과해라 다시 한번 요구했는데요. 일본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방장관이 기존 정부 입장은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다만 대화는 시도가 되고 있죠. 외교국장이 파견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과 만났습니다. 중국이 한 컷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네. 중국 아시아 국장이 주머니에 양손을 다 넣고 그 일본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구도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 일본이 좀 굴욕적인 사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을 압박하려고 의도적으로 중국이 공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한편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주말에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날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중국은 일단 회담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서서 진행하는 약식 회담 방식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중국과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조금 얼어붙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오아시스가 쏘아올린 안표 근절. 영국 정부가 정가 이상으로 콘서트와 스포츠 등의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걸 불법화하는 조치를 19일자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재판매자가 너무너무 막대한 이익을 그렇죠.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특히 작년에 오아시스가 굉장히 오랜만에 재결성해서 공연에 나섰는데 네. 이때 티켓 구매 비용에 대해서 불만을 오아시스 멤버들이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오아시스 공연 티켓이요. 4,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770만 원 이상 거래가 됐는데 그렇다면 정가가 얼마였느냐? 73에서 506파운드 우리 돈으로 13만 원에서 89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최고가 770만 원. 이게 직후에는 1,00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나마 770만 떨어진 원으로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팬들의 불만이 높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새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티켓 판매 플랫폼이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너무 높게 부르지 말라라는 얘기고요. 또 대량으로 이제 안표가 판매가 되는데 네. 이걸 초기 판매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보다 많은 티켓을 재판매하면 불법으로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업자들이 이른바 봇을 활용해서 다 네. 사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주요 온라인 티켓 플랫폼 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돼서 이 티켓을 재판매하는 스톱허브의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14%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티켓 재판매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제한하면 불법 암시장이 형성될 거다. 소비자들에게 나쁜 일만 생길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더 강도 높게 제재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티켓 정가의 30%를 초과하는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네. 이제 내일자로 발표될 조치는 콘서트, 스포츠, 코미디, 연극 티켓에 대해서 원가를 초과하는 판매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원만 넘어도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티켓 평균 재판매 가격을 최대 7만 7천 원 정도 낮춰서 매년 팬들에게 수천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수들은
이런 걸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요청해 왔어요. 네. 지난주에도 콜드플레이, 두알리파 같은 인기 아티스트들이 스타머 총리에게 티켓 재판매 상한제를 도입해달라, 안표상들을 이용하는 사이트를 단속해달라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안표상들이 공연 관람객들에게요, 연간 우리 돈으로 2,800억 원의 과도한 가격을 부과하면서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티켓 5장 중에 1장이 재판매 플랫폼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 티켓은 정가보다 최대 490%까지 높게 재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팬심을 이용한 거죠. 아, 그렇죠. 얼마여도 나는 가겠다 네. 이런 마음을 이용한 건데. 네. 상처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몬스터 페어런츠 경계령. 일본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부모들이 지나친 요구를 했을 때 몬스터 네. 페어런츠라는 말로 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답니다. 도쿄 교육당국이 그래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게 벌써 2007년부터였습니다. 당시에 한 교육 전문가가 밤낮 없이 교사에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제기하는 부모를 몬스터 페어런츠, 괴물 부모라고 처음 표현한 게 계기가 됐는데 네. 이후에 갈수록 민원 방식이 더 집요하고 교묘하게 변했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입학식 당일에 벚꽃이 왜 덜 피었나요? 급식이 맛이 없는데 학교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요? 우리 아이가 벌레에 물렸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이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는데 학부모가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저녁 식대까지 학교 교사에게 청구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학을 가면 학부모들이 자정이나 그 이후에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세례를 보낸답니다. 뭘 가져가야 되나요? 어디서 만나요? 뭐 이미 안내 공지를 했는데도 물어본다라는 건데요. 네. 심지어 대학생이 됐는데도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이가 왜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하나요? 우리 아들은 왜 여자친구를 못 만드나요? 이런 학부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민원이 폭증하니까 네. 당연히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정신질환으로 장기 병가를 낸 교직원 수가 2021년에 벌써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인구 감소, 사회 구조 변화라는 건데요. 저출산 영향으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몇 명 태어나질 않잖아요. 네. 부모들이 자녀의 성과와 안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서 과거에는 대가족이나 지역 공동체가 조언을 제공했는데 이게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만이 고스란히 학교로 향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네. 부모가 먼저 보여야 그렇습니다. 아이가 배우지 않을까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I Want It That Way 함께 듣겠습니다. You are my fire, the one desire. Believe when I say I want it that way. But we are two worlds apart. Can't reach to your heart when you say that I want it that way. Tell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해 인공지능과 원전기술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다양한 분야 협력을 명시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방위산업의 제3국 공동수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 넘게 벌여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4천억 원대 배상금을 물지 않게 됐습니다. 론스타 측으로부터는 70억 원 상당의 소송 비용까지 받게 됐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전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 1,621명의 인적 사항이 지방정부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새로 공개됐습니다. 개인 최고액 체납액은 324억여 원이었습니다. 피해자 2만여 명에게 최대 연 3만 1,000%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모두 2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법 사금융 일당 207명이 경찰에 검거돼 18명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KT 해킹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KT 판교 사옥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초대석인데요. 오늘은 이란에서 오신 서간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릴까요? 이란에서 온 서간드라고 하고요. 네. 한국에 처음 온 게 2017년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처음에는 유학 목적으로는 왔지만 네. 자연스럽게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일단 이란 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금 낯서실 것 그렇죠. 같아서 좀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이란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뭐 위험한 나라다, 뭐 국제사회에서 좀 그렇죠. 단절된 나라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 이란은 어떤 나라인가요? 저 이게 워낙 저도 이란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사실 그 한국에서의 뉴스라든지 그런 자료들은 네. 미국이라는 그런 필터를 통해서 다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좋아지지는 않으면 이게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저희가 이란에 대해서 듣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가끔 뉴스를 보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 이게 이란과 관련한 뉴스가 네. 나오면 네. 불안하기도 하고 가끔 보면 또 이게 사실상 이란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자료들이 또 이렇게 화면에 그렇군요.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네. 정말 이거를 좀 뭔가 오해풀이의 시간을 오늘 좀 가졌으면 그러니까요. 예. 합니다. 네. 좀 네. 잘 알려주세요.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월이었죠. 이스라엘이 미국 지원 받아서 네. 이란 핵시설 공습을 했거든요. 네네네. 12일 동안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전쟁이 이란 사람들의 어떤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저는 이게 현장에 없었으니까 네네네. 다 부모님이라든지 부모님. 지인분들께서는 많이 전해주시기는 하셨지만 네. 사실 거기서 이제 우려되고 좀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양쪽 다 핵 보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미사일이나 뭐 이런 단순한 전쟁, 단순하고 약간 말하기는 좀 그러겠지만 예, 예. 단순하다고 하기는 그러겠지만 네. 정말 핵으로까지 가면 핵까지 이제 가버리면 너무 정말 위험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네, 네. 위험하고 이거를 뭐 피신하고 다른 데로 좀 도망간다고 될 뭐 그럴 게는 여유도 아니잖아요. 없는 그런 거잖아요. 여유도 네.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란이 워낙 또 땅이 넓다 보니 정말 이렇게 인구도 많은데 정말 사람들이 어디를 갈 수는 없겠다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도 아무래도 그 정부와 관련돼 있는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 테헤란에 좀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 테헤란에, 네. 테헤란에 계시는 분들은 뭐 부모님의 만약에 지방에 계시는 뭐 친척이나 부모님이 있으시면 이게 네. 지방으로 가시거나 네. 해외 여행을 또 떠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 처음에는 워낙 이게 현장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네, 네.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걱정에 그렇죠. 정말 일단은 가보자. 네. 그러니까 아.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행 다녀왔다 생각하고 아. 이렇게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지내자. 피난하시는 네, 거잖아요. 피난을 하셨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가다 보니 이 정도는 뭐 이게 사실 이란 정부와 이스라엘과 미국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란 일반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없겠다라고 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판단을 하시고 네, 네. 좀 그 뒤로 그냥 원래 거주지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모님하고는 잘 연락이 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의 이런 공격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을 때 네. 외부에서부터 했던 게 아니라 본토 내에서 이 공격들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얘기를 하자면 스파이라든지 아. 이 조직들이 이란에 미리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정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뭔가 이 사람들과의 그런 네트워킹 연결을 좀 끊어야 되는 거니까. 방해를 하려면 막기 위해서 이게 인터넷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좀 이렇게 끊어놓고 그러다 보니 또 해외에 계시는 이란 분들이 또 연락이 안 되죠. 되셨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뉴스 같은 데에서 이란을 접할 텐데 좋은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끔찍하고 정말 전쟁이 크게 네, 네, 네. 일어날 것 같이 이게 보도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데 네. 그 중간중간 이게 연결이 됐을 때 왜 예. 이렇게까지 뭔가 걱정을 하냐 이 정도는 아닌데 오히려 부모님께서 오히려 안심시켜 네, 주셨군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뭐 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부터 저도 이게 안심을 하고 예. 좀 지켜봐야겠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뭐 지장이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사람들 생활에 있어서는. 네.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란 정부와 국민들이 좀 더 밀착된 느낌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사실 마냥 좋은 거는 아니지만 네. 워낙 이게 이란 국민들과 이란 정부와의 사이가 여러 이슈들로 인해 좀 많이 멀어지기도 했고 네. 사실 뭐 정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란 정부를 선호하시는 그런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란에서는. 근데 그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선 네. 만약에 우리가 이란 정부를 공격을 하면 이란을 본토를 공격을 해버리면 이란 사람들이 오히려 정부를 싫어하니까 정말 이란 사람들도 우리를 오히려 치지하고 네, 정부랑 뭔가 선절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사실 아무리 나쁜 놈과 더 나쁜 놈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외부의 조금 더 적이 외부적인 있더라도, 그런 그거를 좀 더 사람들이 뭔가 못 믿겠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뭐 이란 정부와의 사이가 좋지도 않고 네. 여러모로 제재로 인해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지만 그렇죠. 그래도 외부인보다는 네, 그냥 오히려 내부적으로 좀더 내부적으로 이거를 결속하는 해결을 계기가 해보고 되신 것 그래도 같아요. 이렇게 전쟁을 하면 또 본토를 좀 지켜주고 그렇게 좀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란 국민들도 그래 믿을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변을 들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네타냐후 총리가 그 예전에 어떤 그 연설 도중에 나왔던 이야기가 네. 팔레스타인 관련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우리는 정말 이 하마스라는 그런 조직이 없어지면 네. 팔레스타인 정말 아름다운 중동의 정말 보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보도되고 나서 불과 한 1년
만에 음. 팔레스타인 전체가 사실 많이 파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같은 약간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총리께서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한번 팔레스타인을 아름답게 만들자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파괴를 해버렸는데 지금 뭔가 또 아이러니하게 이란을 뭔가 아름답게 만들고 여성 인권을 뭐 강화시키고 이런다고 하면 예. 이란도 역시 뭔가 언젠가는 네,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못 믿겠는 우려와 거죠. 그런 상황들이 좀 아. 발생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사이가 이란 국민들과의 사이가 많이 멀어졌죠. 그렇군요. 네, 물론 근데 절대적인 거는 또 아니지만요. 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바뀌니까요. 있지만 네, 네. 이 10일 전쟁 이후에 여성들이 뭐 히잡 같은 게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네. 복장이라든지 히잡 착용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워졌나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제 네. 경험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2017년에 처음 이게 한국을 오고 나서 네. 2023년까지 이란을 방문한 적은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 저는 그 현장성이라든지 그 분위기를 사실 이렇게 100% 공감하기가 어려웠는데 2017년에 이란이라고 하면 그래도 여성들이 어느 정도의 스카프를 머리 위에 섰던 그런 분위기였고요. 네. 근데 2023년에 가니까 네. 당연히 뭐 5, 6년 만에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었겠어요라고 네, 생각을 하고 스카프를 챙겨갔죠. 구매를 하고. 네. 근데 가니까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네. 이걸 왜 들고 다니냐고 스카프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분위기가 많이 애초에는 달라졌군요. 달라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오. 이번 그 12일 전쟁 이후로 네. 더 자유로워졌죠. 오. 그래서 원래는 어느 정도의 그 짧은 스카프도 히잡의 기준으로 이게 적용을 받았더라면 네. 현재로서는 머리띠 모자 이 정도로 좀 많이 단순해졌죠. 스카프나 히잡 같은 거를 이제 머리에 두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또 이란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검색을 하잖아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검정색 천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눈만 네. 보이고. 네, 네, 그래서 뭐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 중동 여성들이 눈화장을 진하게 하는 이유가 눈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전혀 예, 예. 아랍권에는 사실 그럴 수는 아. 있어요. 예,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얼마 네. 전까지는. 네. 근데 이란은 검정색 천을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몸만 가려질 정도로 하지 얼굴은 전혀 가리지는 않아요. 달랐었군요. 예. 애초에. 근데 애초에 그 히잡 자체가 예. 이란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 네, 그 이란이라고 하면 정말 한국에서 패션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자켓, 예. 뭐 이런 아우터라든지 이런 거를 입고 위에다 모자를 쓰거나 스카프를 쓰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냥 반팔, 레깅스 뭐 이런 식으로 오, 좀 그래요? 많이 오. 이렇게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보고 가끔씩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더 보수적이다 보수적이죠. 이렇게 느껴지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뭔가 네. 이슬람 율법에 너무 충실한 거 아니냐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좀 많이들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예. 네. 이런 네. 최근의 상황까지 또 알려주셨는데 네. 이란 글쎄 어떤 나라라고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란 가보지 못한 곳이어서 그렇죠. 너무나 이란이라고 궁금하네요. 하면 네. 정말 매체에서 접하지 않고 네. 직접 경험해봐야 되는 나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면 정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하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시인들도 대부분 다 이란 출신이시고 그러니까요. 유적지도 뭐 그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유적지도 많고 네. 역사도 워낙 이게 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풍경도 사실 다양하고 또 이란이라고 하면 왠지 다 사막이고 사람들이 뭐 텐트 속에서 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제 일상이죠. 그래서 네. 굳이 이거를 해명을 하자면 물론 이란에서 사막도 있죠. 사막도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요. 텐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없으시고 기후도 뭐 날씨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사실 땅이 워낙 넓으니까 북쪽에는 보통 겨울이라고 하면 추운 도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영하 30도,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도시들도 있고요. 네. 보통 테헤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영하 10도,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군요. 예, 예. 근데 한국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가을이 있다. 한국은 가을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잖아요. 전 굉장히 추워지고 네, 예. 그러니까 여름에서 갑자기 이렇게 겨울로 몸이 던져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란은 조금 더 가을이 좀 길다. 길고 아름다워요, 사실. 날씨도 딱 좋고요. 그래서 북쪽에는 그렇게 좀 날씨가 돼 있고 남쪽이라고 하면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덥고 사실 더운데 또 리조트, 호텔 이런 약간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이란 내에서 뭔가 해외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가끔 들기는 해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워낙 땅이 넓고 다양해요. 문화도 다양하고 사실 또 이게 민족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그 민족마다의 음식 아니면은 그 민족마다의 그 제작된 그런 예술이라든지 그런 제품들도 많고 또 언어도 또 조금씩 다르고 사투리뿐만 아니라 애초에 언어 구조가 다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 해서 저는 이게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테헤란을 갔는데 너무 추워서 남쪽을 갔더니 거기 40도였어요. 테헤란은 영하 10도였는데 동시에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뭐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 소문은 저도 네. 듣기는 했는데 이스파한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죠. 이란이라고 하면 대표 도시는 우선 그 활력이 굉장히 넘치는 테헤란이고요. 그다음에 이스파한 시라지라고 하면 정말 그 도시 자체가 예술이다라고 많은 관광객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마다의 그런 예술 작품이라든지 그 제작 방식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이스파한의 건물이라고 하면 건축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타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 타일의 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특히 빛 같은 게 반사가 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이루면서 사진을 촬영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그런 여건이 되고요. 또 거기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낚시잔이라는 광장이 있는데요. 굉장히 넓고 거기서도 말을 타서 뭔가 이동을 할 수 있고 택시처럼 그런 분위기가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이스파한 호텔들이 옛날 페르시아라든지 아주 옛날 방식으로 이게 그 약간 건축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대와 옛날 이란의 그런 전통미가 뭔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렇게 존재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밖을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호텔만 가도 굉장히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 문화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어받은. 네. 그 페르시아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시라지 같은 경우에는 또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세폴리스의 그 유적지를 보려면 시라지를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디 아니면 하페즈라는 시인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유명하세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분들도 원래 활동하시는 그 도시는 시라지였고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과 시 그리고 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테헤란 하면 이제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테헤란로 강남에 있는 그렇죠. 근데 테헤란에는 또 서울로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1977년에 테헤란에서는 서울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는 또 테헤란로가 생겼죠. 자매결연을 맺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또 자연스럽게 이게 서울로는 그 한국 대사관과 굉장히 가까워요. 가깝군요. 그래서 정말 한국을 경험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란 분들은 거기 대사관을 가셨다가 대사관 주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들어가셨다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셨다가 서울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저기를 들렀다가 또 이게 자연스럽게 서울로를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투어를 하신다고는 합니다. 자매결연 맺을 정도로 1970년대에는 교류가 활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굉장히 많이 활발했는데 지금은 무역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교류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문화적인 교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또 이란에 계시는 한국 대사님이 페르시아어로 요즘 노래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SNS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페르시아어이 굉장히 뭐랄까요, 유명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정말 선호하는 그런 노래들을 하시고 SNS로 업로드를 하시고 또 그 한국 대사관과 이란 정부와 다양한 약간 행사 아니면 그 조직 간은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좀 지속적으로 올리고 이렇게 좀 저도 SNS로 접할 수 있을 때 한 번씩 좀 찾아보고 굉장히 네. 아름답더라고요. 예. 네. 음식이 궁금합니다. 예. 음식은 이란 그쵸. 음식이 이란 예. 음식이라고 하면요. 네. 사실 이란에서도 똑같이 밥을 밥 먹어요. 네, 밥을 먹죠. 쌀밥을 먹는데 아침에는 물론 쌀밥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빵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아침밥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요. 메뉴가. 그래 뭐 메뉴가 먹어요? 많은데 다양한 잼 종류가 들어가고 네. 또 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유명해진 카이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카이막은 사실 뭐 트르키예 거라고는 하지만 네. 트르키예와 이란이 이게 다 있는 그런 아침밥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카이막이 약간 요거트 같은 느낌이죠. 그 우유로 만든 네. 약간 크림, 네. 그 치즈, 약간 치즈라고 하기엔 치즈는 치즈와 조금 요거트 짜다고 하면 사이에 네. 네네. 그래서 약간 그 고소한 맛에 크리미한 맛에 뭐 꿀이랑 같이 이렇게 먹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달걀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또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네. 점심 저녁은 무조건 찜 요리로 했을 땐 찜 요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찜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나 생선을 찌는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고기, 생선이 많이 들어가는데 양고기, 소고기, 그다음에 닭고기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 네. 또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해산물도 많이 이렇게 드세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드시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이란은 굉장히 사프란을 좋아해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유명하다고. 사프란을 워낙 네.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 넣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란을 가면서 이 메뉴는 정말 한번 한국에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사프란 에이드가 있어요. 그래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게 사프란 에이드라고 해서 무조건 단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가끔은 정말 물 아니면 장미 그 액기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사프란을 음료로도 많이 접하시고 식사 메뉴에도 많이 놓으시고 다양하게 쌀밥 했을 때도 위에 사프란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프란 밥을 또 이렇게 위에다가 조금 얹어주시고 네네. 해서 정말 이 사프란의 향이 좀 많이 그립기는 하고 네. 또 이란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사프란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뭐 네.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란은 사실 뭐 이슬람교라고는 하지만 네. 전 세계의 문화들이 다 이란에 뭔가 전해지기도 하고 이란 사람들이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요즘은 또 말차가 한국에도 굉장히 뭐 요즘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잖아요. MZ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란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말차가 맛도 없는데 사프란 에이드를 놔두고 왜 말차를 먹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네. 또 얘기를 하시고 네. 그래서 요즘 이거를 또 사프란 뭐 말차 뭐 같이 라떼 섞어요 이제는. 이렇게도 네. 많이 하시고 네. 이것저것 좀 많이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그 브런치 이란은 네. 또 아침밥을 좀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브런치 파티를 하시거나 또 말차 파티를 해서 정말 오전 7시, 8시에 일어나서 카페에서 또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네. 약간 조금씩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또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유행에는 민감하네, 해요. 개방적이다, 잘 그렇죠, 받아들인다 그렇죠. 문화를.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네. 것 같고 이란 가보고 싶은데요. 이스파한, 시라즈, 테헤란 테헤란.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란에 가려면 이제 직항은 없을 텐데 네. 좀 미리 좀 알아둬야 할 점, 뭐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이란에 혹시 가게 네, 된다면? 그럼요. 우선 그 몇 년 전까지는 또 이게 직항이 있긴 있었는데 네. 현재로서는 이게 경유를 무조건 해야지만 되는 거죠? 이란을 네. 갈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란 가는 거를 마치 북한 가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비행기표와 그냥 뭐 체류지, 확실한 여권만 체류지, 있으면. 여권과 호텔 네. 아니면 숙박업을 뭔가 네. 네, 그렇게 예약을 한다면 언제든 그렇게 떠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비자는 무조건 근데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비자를 받아야 예, 되는군요. 비자를 발급받을 때
또 이란 대사관에서 네.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이비자라고 이렇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접수를 받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저기서 네. 미리 하시고 또 결과가 수수료에 따라서 3일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 보통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딱 비행기표 하나만 끊으시면 언제든지 그러네요. 떠나실 수 있고 또 이게 경유라고 해서 정말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지만 네. 경유지가 대부분 뭐 카타르, 에미리트, 네, 네. 튀르키예 또 그 주변국이다 보니 네. 사실 그 얼마 걸리지가 않아요. 거리가 가까워서 경유하는데 한 1시간밖에 안 걸리고 네. 네네 그러니까 좀 아주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스라엘 방문 기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국적은 아예 안 되고요. 네. 이스라엘 방문은 그렇죠. 조금 이게 걸릴 수가 아무래도 있는 거고. 조금 네네네. 근데 거부될 수 미리 있고. 만약에 이란 대사관과 이게 이야기가 되고 사전 네네네. 뭐 그런 내용들이 사전적으로 좀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네. 보통 이란 여권 소지자의 그 이란 사람들도 네. 아래에 딱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 국적의 이 여권 소지자는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 그렇군요. 여권 소지자도 이란을 네. 방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잘 몰랐던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열정적으로 아주. 저는 예. 그렇죠. 사실 이게 그냥 문화 이야기를 하고 네. 아니면 정말 요즘 뭐 이런 트렌드 이런 것만 해도 시간이 좀 모자른데 네. 이게 또 오해 불이를 해야지만 그러니까요. 이란에 대해서 네. 많이 좀 우리가 잘 모르기도 했고 인식 생소하기도 개선을 했고 해야죠. 예, 네.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네, 네, 네. 있지 않았나. 그건 또 어쩔 수 없죠. 저도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뉴스를 보면 네. 그게 다 진짜다라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그냥 저도 그렇군요. 그러는데 네. 오죽하면 네. 이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란에서 오신 서관드 씨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